예. 오늘 구성학 첫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뭐 사실은 이제 구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 뭐 서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도대체 실체가 뭔지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시중에 있는 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뭐 난해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팔괘에서부터 아주 묵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구성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만 좀 잘 잡으면 명리는 뭐 10년 하고 30년 해도 이게 뭐 답이 안 보이는데 구성학 좀 이렇게 좀 거두절미하고 기본적인 거 다 이렇게 잘라내고 아주 이지하게 라이틀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9개의 별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게 무슨 그러면 이게 무슨 나인스타 아스트롤로지인가? 무슨 천문학인가? 점성학인가? 이러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별자리라는 거, 수는 아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별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별을 다루는 학문이 아닌 거다. 근데 분명히 이 내면의 내용 속에는 그런 의미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 연원을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연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 천문학이나 점성학 중에서 보면 이렇게 북두칠성 있잖아요, 그렇죠? 칠성줄도 나오고 인간의 기륭화복이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북두칠성의 머리별에서부터 끝까지가 7별인데 그 중에 6별에서 갈라 나온 2가지 기운이 있어요. 2가지. 그래서 7별이 있고 그 나머지 2별은 보이지 않아요. 그걸 좌보성, 우보성이라 그래. 그래서 보이는 별 7개하고 보이지 않는 별 2개를 쳐서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숫자화시켜서 이거를 나열을 했어요. 1에서 9까지, 일백수성에서부터 구자화성까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명리하고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느냐? 구성학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명리는 12지지로 따지면 12이잖아요, 그렇죠? 또 내 일지로 따지면 1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운이 20개, 30개가 아닌 거예요. 많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10개, 밑에서 깔려서 보면 12개. 그러니까 10개, 12개가 조합이 돼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걸 가지고 운명을 유추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가 전통도 있고 체계화도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명리로 볼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인간지사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에 걸쳐 가지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측하고 설명하고 또 철학적인 경지까지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명리를 예를 들어서 그 조감한다라고 하는 새가 날아다니면서 밑에를 이렇게 좀 조망하고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측면에 놓고 보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새가 다른 데를 보는 건 아니죠. 아는데 그 보이는 대상의 물체들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덜 보이는 데가 있어요. 물론 명리고수는 그것까지도 도출을 해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걸리고 많은 내공이 쌓여야 돼. 공부하다가 그냥 죽을 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학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리를 명학이다라고 하는 명의 이치를 닮아가는 어떤 추구에 관한 이런 학문이다라고 하면 구성학은 명리가 추구하는 명의 측면도 있고 명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순간순간이나 인간이 개인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부간에 이런 그 답을 줄 수 있는 점사적인 부분도 있어요. 점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육효라든지 뭐 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거기에도 전체적인 운을 붙여서 명을 유추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순간의 기운이 응길해서 순간 상황의 가부적인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좀 약해요. 명리는 전체를 조망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상승적인 윗단계 그런 그레이드가 있긴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가부에 대한 부분을 딱 어떤 예스냐 노냐 오냐 엑스냐 이런 거를 짚어 들어갈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좀 가리워져서 들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구성이라는 학문은 그러한 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다. 단지 그래도 구성에서 어프로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에서 이를테면 8글자의 명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격국의 고저라든지, 그렇죠? 또 부의 어떤 그 많고 적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성은 트렌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그 공직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장사 사업을 하고 있고 교직에 있고 이 사람이 뭔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인발부 해가지고 내 인생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데서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합니다. 아주 빨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딱 그분의 이제 그러니까 올해 운수를 내가 안 물어보고 기본적인 대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문서를 잡기 위해서 문서를 잡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금의 흐름의 유동성이 막히고 그 계약은 약간 컨플릭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이게 그냥 그거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나이만 딱 보고 올해 운을 딱 보고 유추가 딱 되는 거죠. 아니 그분 제가 명조를 알아요. 이를테면 작년에 왜 홀인원 하신 분 있죠? 네? 내가 한번 우리 한번 풀어드린 적 있잖아요. 그분이 계묘 저기죠. 그분이 을묘생이세요. 을묘생이고 이무월이고 이민. 다른 건 자체하고 이미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작년에 기해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6월쯤에 그때 한번 감명을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관경관, 기회니까 상관경관 하느라고 뭔가 좀 브랜드나 관적인 문제를 가지고 컨플릭이 생기는데 해가 들어오면, 하반기에 들어오면 해묘 해오 이내에서 풀어질 거다. 그런 주변의 도움이나 어떤 그 협력자에 의해서 풀어질 거다. 자, 기해하고 경자가 해자가 같은 기본적으로 그 수운이고 이럴 것 같아도 올해는 다른 거예요. 올해는 자잖아요, 그렇죠? 임해 자는 양인인 거예요. 양인은 무조건 돈 먹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묘형 들어오고 여기 세 개는 다 격각치고 들어오면서 특히 월지의 직업궁의 적격인데 이거를 양인이 퉁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양반이 뭐냐면 브랜드를 바꿨어, 진짜로. 바꿔가지고 샵을 하다가 작년까지 그 브랜드를 하다가 다른 브랜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이제 계약을 새로 해서 올해 오픈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하던 거를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계약을 했고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하고 아마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계약을 해서 이건 좌우충해서 양인하고 정제하고 정면으로 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나 나의 어떤 어떤 재물하고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이런 그 겁재한테 내 돈이, 그렇죠? 내 돈이 그거랑 스위치가 된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운동성을 바꿔치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을묘생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을묘생이면 46이잖아요, 그죠? 46이면 올해 본인의 본명성이 중궁에 들어갑니다. 중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정도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본명성, 자기 일주 있잖아요, 그죠? 일주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사람의 운의 카테고리가 사주는 10개, 10천간 10개로 나눠지지만 제가 경금이지만 이거는 9개로 나눠져. 사주보다 좀 이지하죠. 12개, 10개보다는 9개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46이면 75년생인데 66년생하고 84년생 이렇게 9살 차이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년 터울로는 간지가 같듯이 천간이 같듯이 그렇게 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간다 말이죠. 그러면 올해 본인이 태어난 기운은 연명성은 7로 들어가는 거예요. 7로. 그러면서 7이 중궁에 들어가니까 7은 원래 현금이고 서쪽에 있고 즐거움에 있는 방이고 이런데 그 7에 있어야 그러니까 서쪽에 있어야 될 7이 중궁에 들어왔어요. 중궁이라는 거는 중앙이고 내가 주의 주장이 세지고 내 중심이 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면초가가 되고 뭔가 고립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7이 있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9가 들어가는 거야. 9는 원래 남쪽에 있던 자리인데 9는 원래 문서, 계약, 밝은 거, 계명천지, 남쪽, 중천에 떠있는 태양, 계약은 서로 간에 어그리어블하게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계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기운이 있는데 계약을 하느라고 돈은 들어가는데 원래 있던 구궁의 자리는 2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2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문제가 뭐냐? 8을 맞아. 그러니까 이는 보통 노력하고 애쓰고 노다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랑 계약이랑 스위치하고 돈이 묶이면서 즐거움이 묶이면서 힘들게 일한다. 거의 제가 명리를 안 보고도 자 우리가 일단 사람을 보면 타로 뭐 뽑으세요. 최장은 최소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6효 기본적으로는 뭐 봐야 됩니다, 그렇죠?
명리는 제가 지난 주말에 거의 3시간을 봤어요. 3시간을 연달아. 한 사람 뭐 1시간 정도 보는 거야. 1시간 정도. 뭐 묻는 거, 궁금한 거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얘기 나올 것도 아니에요. 딱딱딱 이렇다. 가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본인은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런 변화 관계를 겪고 있고 뭘 하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겠다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일본 사람들 스타일에 맞아요. 이게 사실은 연원이 이런 동양학 이런 구성이나 이런 사주 명리가 중국의 기본적인 근원 연원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명리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완전하게 잡았고 한중일 삼국 중에 그래도 명리가 강해요. 뭔가 지금 운명을 추명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명리가 집중적인 대세니까. 그런데 이 명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까지 들어갈 때 일본에서는 명리가 주류가 안 됐어요. 주류가 안 되고 거기 주류가 된 게 뭐냐면 구성이 주류가 된 거예요. 구성이.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이 구성이 방위학이라는 측면으로 방위를 따지는 학문으로 굉장히 지금도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이렇게 양택풍수하면서 방위를 이렇게 보듯이 이런 쪽에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구성기하학이라고도 하고 기하학이라고도 하고 구성술이라고도 하고 구성점이라고도 하고 방위학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로도 지금 불려요. 근데 그냥 보통 명사로 학문적인 영역으로는 그냥 구성학으로 지칭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제 여기에 기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부분은 뒤에서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명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구성학을 같이 접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 보통 우리 명리를 하면서 물상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물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성학은 그 물상의 완결판이다. 그 물상, 뭔가 현실적으로 벌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 분류를 카테고리를 뭘로? 9개로. 9개로. 아니, 9개 조합이 되면, 10개, 12개 조합이 되면 60개인데, 그쵸? 응? 60개인데, 60까지 다 속성 알려면 머리 좀 지나지 않습니까? 이거 9개만 공부하면 돼. 9개만. 9개만 공부하면, 금방 써먹을 수 있다.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술수류, 방술류 중에서는,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리랑 결합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명리하시는 분들이 보면 명리로 크게 조망을 하고, 또 세세적인, 이런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같이 크로스를 해보면, 더 확실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효용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이제 개운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립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명리의 입장이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프랙탈도 있고 해서 쓰는 거에 따라서 개운의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는 내가 타고난 8글자의 바코드가 운명에 박혀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피흉치기를 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방위학의 측면에 보면 최소한 내가 어디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칠적금성이 본궁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진궁하고 태궁하고 이궁은 안파살하고 오왕살을 맞는 거예요. 최소한 이사 갈 때 세방이는 피해서 가야 되는 거야. 여행 갈 때 세방에서 피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방위로 움직인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어떻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명리에서 방위를 잡을 때는 뭐 색깔도 잡고 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갑을목이 용신이다. 갑을인묘가 용신이다라고 하면 뭐 동쪽으로 가세요. 푸른 옷을 입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성의 개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의 기운 다르고 올해의 기운 다르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는 이치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코칭, 카운셀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저는 정설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중국의 하도와 낙서의 기원을 둔 거는 맞아요. 제가 첫날에 하도 낙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릴 기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동양학을 하면서 어디든지 어떤 학문을 어프로치를 첫날 첫 시간에 나오는 게 하도 낙서야. 그거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하도 낙서 얘기하는 순간에 머리가 띵해.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어프로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도와 낙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서관 할 때 도서관의 서관이 하도 낙서에 나온 거야. 하도 낙서. 그 연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 낙서의 연원, 기원을 두는데 이 백제 시대의 승려가,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백제의 문물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원을 추적해 보면 중국에 생성이 됐던 학문이 들어왔겠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하고 그 백제하고 교류가 많고 이러니까 문물이 전해졌어요. 전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맥이 거의 끊어지고 쇠락이 되고 없어지다 했는데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이후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오히려 명리를 능가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실용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한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역수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에. 그래서 사실은 그 본류를 따진다라고 원류를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접했던 거죠. 접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래서 크게 어떤 그 동양학술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는 이런 경우가 뭐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특히 이제 12운성 부분하고 이런 그 구성학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꽃을 피우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역수입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명을 추명하고 추론하는 입장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뭔가 적확도가 있고 뭔가 나한테 좀 맞고 이지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잡아서 쓰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하나의 법을 가지고 하나의 수를 가지고 전체가 다 통일되지는 않아요.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거는 분명해요. 명리는 명리로 잘 보이는 분야가 있고 구성은 구성이 잘 보이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또 육효는 육효가 잘 보이는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타로는 타로가 잘 보이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물론 그 한쪽으로 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넓혀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 특히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성학을 같이 겸하신다라고 하면 자기 실력을 단기간 내에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의 별로 상징화를 시켰는데 그 상징화의 주체와 작용이 상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상수학과 체와 용의 변화 관계로서 인간사의 기륭을 이렇게 어떤 그 점치는 점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하도든지 낙서든지 이거는 다 상입니다. 여러분 뭐 동양 공부하시면서 이런 얘기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하의 그 용마의 등에 나온 그런 그 문양이라든지 낙수의 치수 사업을 할 때 거북의 등에 나온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천성상한 거예요. 제천성상을 했으면 그거를 제지성형을 해야 되는데 일반 범부중생들이 거기까지 안목이 안 트이니까 복귀시나 문왕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안목을 통해 가지고 그게 포착이 된 거지. 포착이 돼서 그거를 복귀씨가 그 선천팔계, 그러니까 그 선천팔계도를 작괴를 하고 그래서 하도에 의해서 선천팔계를 작괴를 하고 낙서에 의해서 문왕이 후천팔계도를 작괴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구수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구 다음에는 10이잖아요. 그렇죠? 구 다음에는 10이잖아요. 10이잖아요. 본래 하도수의 총합은 55예요. 낙서수의 총합은 45입니다. 55에서 45를 빼면 10이 남잖아요. 55하고 45를 더하면 100이잖아요. 그죠? 100이라는 수는 이 우주 만유를 존재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운행시키는 전체 절대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근데 그 본래 근원작용을 하는 수는 55고 50도 27화 499 16 386 이거 다 합하면 55예요. 55. 그런데 그게 작용을 하는 수는 45라는 거예요. 45. 45인데 10수가 딱 차이가 나는데 10은 그래서 본래는 현실의 숫자가 아닌 거지. 이게 완성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표상하는 수가 뭡니까? 10이에요. 십자가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진술증미에서도 십자가 들어가 있는 게 미토고. 미토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건 완성수를 뜻해요. 완성수. 그래서 그 완성수에서 10이 빠진 10에서 10까지 가기 전에 최직전의 수, 변화의 최대수, 변화의 궁극수, 이게 9인 거야. 9예요, 9. 그래서 이 9가지의 변화의 수를 상으로 포착을 하고 이 상을 뭘로요? 수로. 이 상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우니 이 수로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의 표상을 주역에서는 이를테면 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감이라는 거. 다른 걸로는 이렇게 수라고도 표현을 했고, 이거는 물이고, 겉은 양이고, 안에는, 겉은 음이고, 안에는 양이 들어가 있고, 이걸로 모든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는 거죠. 함축을. 근데 이거를 또, 구성에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상의 의미를, 외연을 확장을 시켰다라는 거지. 확장을. 그래서 본래 상의 의미를 수로 연결시켜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도록, 이러한 상수학의 일종이다라는 거지. 상수학의. 크게 보면. 상수학의 일종이면서 체와 용의 변화관계.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계속 구성을 하시다 보면 이 체와 용의 관계를 아시면
모든 이제 나중에 이제 명반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해석을 한다든지 점사를 읽는다든지 모든 것들이 이 체와용의 관계다. 체라는 거는 그냥 본체와 작용인 거예요. 본체와 작용. 예를 들어 내 몸을 예를 들어서 정신이나 의지나 의도를 체라고 하면 내 어떤 본래 가지고 있는 의도를 실현시키려면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몸으로 작용하고 움직여야 돼. 아, 배고프다. 하늘만 쳐다보면 어디서 배가 불러집니까? 아, 배고프다. 본체의 의도를 실현을 시키려면 작용을 해야 돼. 하다못해 밥을 짓든 라면을 끓이든 어디 가서 얻어먹든 이런 작용이 있어야 그렇죠? 그러한 내 어떤 체의 의도가 실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의 전체적인 사항을 나눠서 설명할 때는 체와 용이고 그 용이 또 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용의 입장에서 보면 체가 또 그렇죠? 용이 체가 되고 체가 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본체와 작용으로 이렇게 역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수학과 어떤 본체와 작용의 어떤 완결판 역할을 하는 것이 완결판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구성학이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구성이라는 거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구궁이라는 거는 이건 뭡니까?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불변. 그러니까 불변하는 원래의 자리를 변화하는 속성이 갖는 9개의 별이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그 변화들을 나타내고 그 나타난 변화들의 인간사의 기륭화복을 상과 수로서 본체와 작용의 변화 관계를 읽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구성학이다. 구성학이다. 그래서 구성학 그렇게 처음 그냥 혼자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명리하고 같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궁이라는 거는 이렇게 9궁을 얘기를 합니다. 9궁.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는 우리 태궁이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는 건궁. 건궁. 여기는 감궁. 여기는 간궁. 그리고 여기는 진궁. 여기는 손궁. 여기는 이궁. 여기는 곤궁. 해서 여기는 또 중궁.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9궁입니다. 9궁. 그러니까 궁은 곧 뭐다? 궁은 곧 뭐다? 이거는 집이다. 홈이다. 집이 움직입니까? 이사가면 그 집 붙박이잖아. 그렇죠?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장남이 왔다 갔다 하고 막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집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9개의 집을 이러한 움직이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9개의 별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집과의 서로의 함수관계, 상호관계를 유추를 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뭐다? 구성학이다. 이게 that's it. 끝.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시면 돼. 참 쉽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이렇게 그냥 딱 그 머릿속에 잡으시고 그러면 되네.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의미들이 있잖아, 이게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 거냐, 그리고 이래서부터 이렇게 9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9개의 숫자가 또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좀 연원을 좀 따진다라고 하면 원래 낙서수에는 이렇게 중궁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8괴에는 중궁이 비어져 있었어. 없었는데 이 낙서하고 8괴가 합해지면서 없던 중궁이 생기고 낙서의 9수하고 이렇게 합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궁이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9개의 궁은 이렇게 건감간진 손이곤태 중궁으로 자리 잡히고 그 궁에 원래 이렇게 1, 6, 1, 2, 3, 4, 5, 6, 7, 8, 9. 10도 없죠? 10은 안 씁니다. 10은 안 써요.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일로 환원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9개의 숫자가 계속 들락날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9개의 집하고 9개의 들락날락하는 별자리하고 수하고 이게 원래 매칭이 되어 있던 게 원래 매칭이 되어 있는 정의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중궁하고 요걸 그대로 오버래핑을 시키면 중궁에 5가 들어가 있고 감궁에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곤궁에 2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궁에 3이 들어가 있고 손궁에 4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궁에 5 건궁에 6 그 다음에 태궁에 7 그리고 간궁에 8 그리고 이궁에 9 요게 원래 매칭이 된 거예요. 매칭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궁은 가만히 있고 수는 움직인다. 이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그 변화들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자, 구궁은 변하지 않고, 즉 움직이지 않고 구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궁을 드나든다. 그래서 이러한 드나들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 변화를 상과 수로서 파악을 해서 기륭화복을 예측을 하는 것이 구성학이다. 그래서 사실 이 그냥 9수로만 이해해도 구성학을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구성학을 만든 사람들이 이름을 좀 조금 이렇게 막 붙였어. 물론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있어요. 일은 예를 들어서 백의 의미도 있고 수의 의미도 있고 이는 검다라고는 흑의 의미도 있고 토의 의미도 있고 이거는 외연을 확장해서 읽을 수는 있는데 그냥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움직인다. 전체는 요거 정도는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백수성, 1은 일백수성, 이옥투성, 삼병목성, 4가 빠졌네. 사록목성, 오왕토성, 육백금성, 칠적금성, 팔백토성, 부자화성 이렇게 총 9개를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목화토금수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있는 자리나 이런 자리하고 숫자하고 서로 상생이나 이런 거를 따질 때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9가지의 숫자들이 이렇게 그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숫자가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움직이는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성이 꼭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 제가 아까 이 구궁은 하도보다도 낙서의 연원을 두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서가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낙서가 움직이는 길. 그러니까 자, 수는 1에서부터 2, 3, 4, 5 해서 9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차서가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은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은 가만히 있고 이 숫자가 배속이 돼 있는데 숫자의 순서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외우셔야 돼. 이거는 이거 한 개만 외우면 돼. 한 개만.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생길려나? 외우세요. 이거는 꼭 외워.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1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1이 어디를 가요? 1이 1 다음에 2잖아. 그렇죠? 이거는 곧 뭐다? 올해가 1이었으면 내년에는 이 자리로 갑니다. 2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3으로 가. 3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4로 가. 4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5로 가. 6, 7로 가고 8로 가고 9로 가고. 요런 낙서가 움직이는 길은 어디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포국을 한다라고 하거나 뭔가 그 기운의 어떤 그 변화의 출발점을 삼을 때는 가운데부터 따져요. 가운데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보통 어디서부터요? 여기 그 5에서부터 변화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제가 그 칠적금성이 우리 표 있다. 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칠적금성이 올해는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경자년이. 그렇죠? 경자년이 들어와 있으면 그 길대로 7이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이게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이 원래 여기 들어왔으면 순서가 7이 그 다음 가야 될 길이 어딘 거예요? 응? 8로 가잖아요. 여기가 8. 그렇죠? 8로 가고 그 다음에 9로 가고 그 다음에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가고 5로 가고 6으로 가고 이렇게 요 자리가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아무런 길로는 안 다닌다. 이렇게 길이 있어서 이 길 따라서 변화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7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7은 본래 이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1로 옮긴 거예요. 1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본래 7이 있어야 될 자리에 9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9가 왔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9가 있었던 자리에 2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본중말 이 정도 하면 자 이건 변화를 읽는 거죠. 근데 이를테면 여기에 5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5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5는 고집센 자리인 거야. 안 움직여. 이건 임금 자리고 왕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지가 고집 부리다가 무너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이렇게 있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뭐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오왕살이라고 그러고 오왕살 반대에 있는 자리를 암적살이라 그러고 올해가 자년이잖아요. 그렇죠? 자년이면 이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해가지고 12방이 붙어서 이 충이 되는 자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자리들이 어떻다? 올해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요 기운이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가운데는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항상 수를 생각을 하든 궁을 생각을 하든 길흉이 같이 겹쳐 있다. 우리 명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양면이 두 가지 면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존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궁들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최소한 또
궁들에 그러니까 그 궁에 이렇게 안파살이나 이런 그 오왕살이 있다라고 하면 궁도 영향을 받고 수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연명성, 연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1에서부터 구자화성까지 해서 이렇게 9수를 갖는데 이거는 본인 고정 불변입니다. 아까 칠적금성 있듯이. 그러니까 본인들 거는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앞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나이에 10살 밑에 말고 1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기 나이하고 자기 나이를 두 자리를 앞뒤로 합하세요. 합해서 3을 빼면 돼. 3을 빼요. 3을 빼고 그러면 그게 자기 본명성이 되는 거야. 본명성이.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본래 타고난 기운들이 원래는 그 기운을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고 최소한 월도 이렇게 연명성, 본명성 중에 본명성하고 월명성 정도만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선천적인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질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 장단점은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태어난 방위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명리는 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12신살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이건 딱 살이 3개다. 나중에 방위 볼 때 뭐 한 두세 개 서너 가지 조금 더 있긴 한데 아니 뭐 굉장히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금방 포국을 하면서 바로 나올 수가 있다. 그 방위는 일단은 이제 왜 이제 이치적으로 그런가 하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이 가운데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현금 자리거든요. 즐거움 있는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 유흥이 있는 자리. 그런데 그 유흥이 돈이 뭐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유흥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면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려고 하는 게 보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정보가 있으니까 새롭게 뭘 새로 하려고 한다. 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돈 들어갈 거고 왜? 또 여기 문서 자리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세 자리가 움직인 거야. 이렇게 돈 자리하고 가운데 자리하고 문서 자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 자리를 가지고 그 움직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자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흉사를 맞았느냐 맞질 않았느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삼합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힘들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 거기에 이제 좀 걸리면 이렇게 좀 길한 작용에 의해서 풀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금방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뭐 숫자 맞추기 게임 같이 이런 거라고도 봐지는데 맞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매직 스퀘어 그러니까 마방진이라 그래. 그러니까 위아래 가로 세로 전부 다 합쳐도 이 15가 되거든. 15. 좌우 전후로 다 합하면 이게 15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 넘버인 거는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본래의 원래 정의도가 이렇게 배속이 돼 있고 이런 정의도들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 바뀌는 부분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바뀐다라는 거죠. 낙서의 순행 운동대로.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5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5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뭐였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외우세요. 뭐 따로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5가 있잖아요. 그렇죠? 5 다음에는 뭐예요? 6인 거예요. 6. 5 다음에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5에서 6으로 가고 7로 가고 이거를 조금 더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 오황토성에서 600 금성으로 가고 뭐 7적 금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여기가 7에서 여기가
800토성으로 가고 그렇죠? 800토성으로 가고 이게 구자화성으로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10을 안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뭘 쓰는 겁니까? 1로 다시 가는 거야, 1로. 그래서 1이 뭐예요? 여기 1로 가고 그 다음에 2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고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4에서 가면 4는 다시 5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중궁에 들어와 있는 수하고 마지막 수하고가 항상 어때요? 맞아야지, 그렇죠? 그 숫자 운행이 매칭이 안 되고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포국을 내가 잘 못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낙서의 순행 운동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떠한 포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도 명리도 연월일시 네 가지 사주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순서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순서에 입각을 해서 년에 대한 부분도 포국을 하고, 월에 대한 것도 포국을 하고, 일에 대한 것도 포국을 하고, 시에 대한 것도 이렇게 포국을 합니다. 그래서 연을 하나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연하고 이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연일반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일시반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연월반은 명리로 비유를 하면 보통 큰 틀, 이 사람의 대국적인 것,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뭘 추구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연월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월지에서 보면 형제도 보고 부모도 보고 육신관계 다 보잖아요. 그게 연월까지 보는 거야. 월까지. 연에서 보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냐. 제가 일백수성이거든요. 이름 뭐예요? 이런 수자리야 북방이고 뭐 감수자리고, 이건 추운 자리고 어두운 자리고, 어두운 자리가 잘 풀리면 이건 공부하는 자리고, 뭐 빛을 보려면 남방에 떠야 빛을 보는데, 그렇죠? 공부를 가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뒤에 제가 상의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의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성향이 이렇게 연이 가면서 별자리가 낙서 운동을 하면서 바뀌더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기질이 바뀌느냐? 안 바뀐다. 제가 연명성이 1이고 월명성이 2예요. 1, 2. 2는 뭐예요? 2는 이흑토성이잖아. 이흑토성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공궁이잖아요. 공궁은 어머니 자리야. 어머니 자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가정, 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노다공소인 거거든. 엄마가 부지런히 열심히 쎄빠지게 이래도 그 보답은 못 받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일하는, 베푸는, 그게 월 1에 딱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사주팔자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제가 뭐 20년 30년 동안 해, 그게 나오나? 이거 나오는데 몇 초 안 걸린다니까?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명성 1, 2는 저랑 9살 차이고 예를 들어서 7월생이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 속에 현재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그런 성향을 갖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본질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얻은 하드웨어로 따지면 안에 군더더기 다 빼고 아주 실용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명리하고 결합이 되면 굉장히 풀어나갈 부분이 많다. 명리로 한번 봐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 명리로 덜 보여지는 부분들을 첨언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월일시반 이렇게 있고, 효용적인 부분하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각 상위 부분 같은 부분은 조금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